네, 오늘은 이코노미 클럽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전략 알아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러면 팀장님과 함께 어떤 주제 또 살펴볼지 저희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인도 증시 사상 최대 4조 규모의 IPO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자동차 종목들, 부품주들까지 일제히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슈 체킹해 볼게요. 일단은 현대차 인도법인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예비투자 설명서를 제출했다.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슈 좀 먼저 짚어주세요, 팀장님. 일단 현대차가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남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이유가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인도 IPO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는 현재 주가보다 약 30% 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공격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인도 IPO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그동안 현대차, 기아가 중국 쪽에서의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네. 이를 대체할 만한 시장이 인도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가 앞으로 굉장히 떠오르는 시장이기도 하고, 최근 음식료 섹터를 보게 되었을 때 롯데 웰푸드가 왜 이렇게 잘 가지라고 보면은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인도 같은 경우가 앞으로의 성장 가능 기대감, 특히 내수 쪽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인도 같은 경우에 인구 수를 따져보게 되었을 때 약 20대에서 30대가 전체 인구 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지만 젊은 층들이 앞으로 현재 자동차를 살 가능성이 더 높게 나와 있다 보니까 자동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신흥국 쪽에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관련했을 때 인도 시장에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의 점유율이 2위입니다. 2위요? 판매량 네. 기준으로 봤을 때 2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인도가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 번째 시장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IPO를 상장을 하고, 특히 정부와 함께 친밀하게 관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지에 대한 공략이 가속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이제 IPO를 상장을 통해서 한 4조 정도 조달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 4조를 통해서 인도에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상장 시기는 약 9월에서 10월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때까지의 뉴스플로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판매율 2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현대차가 인지도를 잘 쌓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IPO까지 추진한다면 여기에 대한 자금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이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도 시장에서는 지금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을까요? 1위 사업자가? 1위 같은 경우가 좀 이제 그동안 좀 관여가 되어 있어서 가성비가 좀 좋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다만 좀 브랜드력으로 따졌을 때는 BMW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그래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혹은 인도 정부 쪽으로 보게 되었을 네. 때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특히 금액적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현재 밸류 프로그램 더해서 인도 쪽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 수출 데이터 등을 보게 되었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방이 조금 더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 포인트를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사실 인도법인 때문에 오늘 관련한 IPO 소식으로 함께 들썩이고 있는데, 그동안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게 저희가 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못 갔어요. 하지만 좀 이제 반전의 계기를 일으켰던 계기가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고 현재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도 현대모비스가 주가 강세를 크게 내비쳤는데 물론 정문구 회장이 이제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베스터 데이에서 추가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혹은 좀 정책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돌려주지 않을까. 거기다 현대모비스의 좀 지배 구조가 다시 한번 바꿔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대차가 밸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네. 특히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BR로 따졌을 때 글로벌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라는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현대차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저 PBR에 대한 정책 또는 이 수혜를 언제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장기적으로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을 추가적으로 얼마 더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지금 저 PBR이 아니라 ROE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역시도 ROE에 대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작년, 재작년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 굉장히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도 월 평균 60억 달러 이상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네. MOM 대비했을 때 기복은 약간씩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역대 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수출 데이터를 MOM으로 따졌을 때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기업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잘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중국 쪽을 인도 쪽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서 네. 현재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보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견조한 실적에 대비해서 또 주주 환원 기대감까지 상당히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요인들이 많은데요. 사실 지난주부터 뭐 현대차, 기아는 오늘 잘 가고 있지만 지난주에 또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조용히 올라오다가 오늘 모멘텀으로 탁 치고 올라가거든요. 부품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현대차, 기아 좀 재미없다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레버리지 형식으로 보통은 자동차 부품주를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현대차가 1%, 2% 오르면 부품주 같은 경우에 원래 한 6%에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과거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한 뭐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가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모멘텀을 안고 혼자서만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부품주 내에서는 SL이라든지 HL 만도를 제외하고서라 네. 하고 그렇게 잘 움직였던 종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조용했었는데 하지만 지금 자동차 부품주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 봉이라든지 월봉을 다시 한번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현재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자동차 부품주 역시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앞서 수출 데이터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결국 현대차, 기아가 잘 팔리게 되고 판매 대수가 굉장히 잘 나올수록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 역시도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차 벤더 혹은 그 매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차와 기아이다 보니까 네. 결국 현대차, 기아는 실적이 잘 나오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왜 안 가요? 라고 보면은 아직 수급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부품주 내에서 좀 화신이라든지 모비스 쪽에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나는 조금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품주 역시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사의 판매가 잘 되다 보니까 역시나 그 약수 효과를 그대로 부품주들이 이어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동차 섹터에서 수익률이 현대차 기아로는 좀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종목에 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부품주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화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좀 지난주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네. 오늘 거래량을 동반해서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샤시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현대차 기아가 인도 IPO라는 모멘텀을 받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함께 인도 시장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함께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함께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이 기업에서 좀 보게 되었을 때 인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화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분기에 비했을 때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2분기에 역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의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현재 현대차와 기아가 해외 쪽에서 SUV라든지 고부가 가치를 굉장히 잘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샤시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리고 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배터리 케이스가 얼마나 잘 확장이 되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배터리 케이스 역시도 캐스퍼라든지 EV3 쪽에 좀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관련 기대감은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자동차 부품주 3대장이라고 하고 있는 기업이 화신, 서현이와 SL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지난해 화신이라는 종목만 혼자서 3대장 중에서 랠리를 달렸어요. 그 이유가 네. 배터리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SL은 1분기 실적 안고 먼저 움직였지만 두 번째로 움직이는 종목이 화신이라는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화신이 현재 좀 물론 거래량이 살짝 터지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리에서도 따라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의 경우에는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이 샤시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사업으로 배터리 팩 케이스도 갖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많이 좀 차트를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도 부담스럽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격으로 접근해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좀 보면 좋을까요? 조금 더 상방을 보게 되었을 때 17,000원 라인대까지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 지금 14,000원 라인대 그러니까 저점 부근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대차가 예정이 되어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 뭐 인베스터 데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혹은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도 긍정적인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로 인해서 좀 주가가 상방이 크게 열려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윗 매물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 부근이라고 볼 수 있는 17만 원 라인대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내가 현재 자리에서 좀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14,000 라인대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하방이 살짝 열릴 수가 있다는 점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라인대 정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17,000대까지 좀 오를 수 있는 화신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그렇지만 12,000선을 이탈할 때는 조심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HL 만두네요. 이 기업 뭐 중간에 사명도 바꾸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좀 또 다른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쪽도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면 될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선 첫 번째로 인도라든지 혹은 뭐 현대차의 이벤트에 따라서 함께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 두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고 그로 인해서 좀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도 쪽에서의 좀 가동률을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현재 인도 증설분에 대해서 주요 수주
협력사로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기업이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습니다.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 대비했을 때 상당히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중국의 이고 한식 정책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점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현재 중국 경제 지표라든지 혹은 내수 쪽에서의 이야기가 잘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갑자기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 보니까 만약에 이 모멘텀이 훼손이 되었을 때는 주가가 좀 살짝 눌릴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쪽에 대한 경제 지표가 잘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좋아지려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감은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종합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H1만도 같은 경우도 현재 21선을 닫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항상 우상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5일선, 11선을 타고 올라갔을 때 그 라인대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그 라인대에서 나가고 싶은 투자자들이 없다라고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하셔도 21선에서 계속 반등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대에서 굳이 뭐 좀 비중을 던다거나 이런 시기보다는 21선에서 약간의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는 시기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21선 부근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 만도입니다. 제동과 이 조향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 사기도 한데요. 일단은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약간 크다는 점에서 오늘 랠리에서는 약간은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잘 올라왔고요. 21선을 지지하고 타고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팀장님의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사들 가운데서 토픽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토픽은 SL을 가지고 왔는데 물론 SL 현재 주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권 대비했을 때 약 50%에서 60% 정도가 올랐는데 그럼 현재도 SL이라는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봐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서 예, 계속 봐도 좋습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SL이라는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부품주를 리드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오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5월부터 했을 때 좀 잘 올랐던 유일한 자동차 부품주가 HL 만더와 SL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L 같은 경우에는 인도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좀 인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 이벤트로 보게 되었을 때 SL이 단연 대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 더해서 제가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를 보게 되었을 때 영업이익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박리담회라든지 혹은 판매 대수로 좀 판매를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OPM 자체가 10%가 넘는 기업이 많지가 않고 특히 부품주로 보게 되었을 때는 5%인 기업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L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현재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이유가 좀 SUV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넘게 나와 있다라는 점, 특히 미국 내 고객사들이 생산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판매 대수에 따라서 SL의 실적 또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수주 같은 경우에도 23년에 2조 원을 받으면서 최대 수주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4천억 원 정도 나오게 되면서 수주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매출로 연결이 되고 결국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앞으로의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로 인해서 하반기 혹은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서 현재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L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봐야 한다. 거기다가 SL 같은 경우에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 주요 주체가 기관 투자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는 경우에도 보면은 기관이 또 담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이 담아대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에 기관이 모아놨던 물량들을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아주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현재 지금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의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특히 월봉상을 보게 되었을 때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4만 원대라는 라인대를 좀 긍정적으로 뚫은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조금 더 초점을 더 맞춰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자동차 쪽에서 이 토픽 종목은 바로 SL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갔지만 요즘은 또 가는 말이 계속 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해외 사업 보조로 여기에 대한 수혜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 주신 수급을 봤을 때도 13거래일째 기관이 담아가고 있다는 점 함께 주목해 보실 수 있겠고 SL 토픽으로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